어머나, 이런 때 걸레질이라니! 비켜주세요! 보기 좋지 않아요! 김보현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 곧 치우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등 뒤로 무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곧이 아니라 당장이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르세요? 하버드 총장님이 오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걸레를 짠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죠. 김 부장은 앞굽이 높은 구두 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며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초등학교의 수치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교장실 앞 유리문에 걸린 현수막이 에어컨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미 교육 자매결 연식 서울초등학교. Harvard University. 그 밑에 영문으로 적힌 문구가 보였어요. Special lecture by President Joseph Garland. 복도 저편에서 김 부장의 조카이자 영어 교사인 김지영 선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부장님. 통역사님이 갑자기 못 오신대요.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이 몇 시인데? 교통사고. 가벼운 추돌사고래요. 병원에서 검사 중이라. 교장이 황급히 교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통역 없이는 연설이 불가능한데. 김 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영이는 영어 선생인데 왜 내가 못하는데? 지영 선생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수업용 영어는 가르칠 수 있지만 동시통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하버드 총장의 강연을 실시간으로 통역하려면 전문 통역사 수준의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부 통역사를 섭외했던 거잖아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교장과 교감, 그리고 김 부장은 서로 눈치만 살폈고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30분 후에 행사 시작인데 누구 영어 잘하는 사람 없나? 교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였어요. 말도 없이 청소하던 제가 천천히 걸레를 지지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모든 시선이 일순간에 제게 쏠렸어요. 김 부장의 입술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 농담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버드 총장님 연설이에요. 학교 망신시키실 생각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눈을 감았다 뜨니 문득 45년 전 텍사스의 작은 교회 도서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I can't speak in front of people. 그리고 그 아이에게 건넸던 제 말. Then speak to just one person, me. 저는 걸레를 정리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랍게도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영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김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녀의 말을 자르고 또렷하게 영어로 말했어요. I was an English teacher in Texas for 7 years before returning to Korea. And if you would rather embarrass the school with no interpreter than give me a chance, that's your decision. 김 부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청소부 할머니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교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정경자입니다. 정경자 선생님, 정말 통역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0년 전엔 미국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으니까요. 교장과 교감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 부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저는 조용히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보건실 앞 창가에 서서 잠시 손을 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느티나무와 붉은 벽돌 교문이 봄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분필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Believe in your voice.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아직도 보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셉, 이제 내 목소리를 들을 차례구나. 교무실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제 주변에서 서성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요. 처마 끝에 맺힌 빗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텍사스 시골 창가의 이슬처럼 느껴졌어요. 정 선생님,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교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엔 의심과 기대가 반반씩 섞여 있었지요. 혹시 정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지영 선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왜?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왜 청소부가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그녀의 입술 끝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내뱉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교무실 구석에서는 김 부장이 전화통을 붙들고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내 사례는 넉넉히. 교장 선생님이 다가오며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정 선생님, 죄송하지만 혹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지. 제 눈길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하버드 대학교 팸플릿으로 향했어요. 표지에는 조셉 갈랜드 총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너머로 제가 기억하는 어린 조셉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쳐 보였습니다. 1975년 텍사스 오스틴 근교의 세인트 매튜 교회 도서관에서 ESL 수업을 가르쳤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당시 저는 26살 신혼이었고 남편 따라 미국에 건너간 이민자였죠.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이야기네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 분필 조각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촉감이 오래된 기억을 더 선명하게 불러일으켰어요. 교회 도서관에서 이민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말을 더듬는 소년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늘 놀림을 받던 아이였죠. 교장 선생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점차 흥미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셉 갈랜드입니다. 그때 교무실 창문 너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교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셨어요. 지영 선생이 외쳤고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이 내어준 자켓을 어깨에 걸쳤어요. 그것은 교직원 체육대회용 남색 바람막이였지만 지금으로선 최선이었지요. 혹시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음악실에서 준비하던 중 지영 선생이 하얀 블라우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들 합창단 지휘자 옷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존경심마저 느껴졌네요. 복도 끝
커튼 사이로 아이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진짜 청소 아주머니가 통역한데. 근데 왜 갑자기 선생님처럼 변했지? 쉬, 총장님 오셨어. 강당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갑자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 가운데서 저는 문득 벽에 걸린 학교 역사 사진첩에 눈길이 갔어요. 1985년 이 학교가 처음 개교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제가 이 학교의 첫 영어 교사였다는 사실을. 선생님, 저 사진 속에. 지영 선생이 놀란 눈으로 사진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잠시 미소만 지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대답에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나란히 걸어오는 조셉 갈랜드 총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빨간색 분필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던 날 조셉에게 줬던 것과 똑같은 분필이었어요. Believe in your voice. 라고 적힌 제 손글씨가 새겨진 그 분필 조각. 저도 남편의 제안으로 제 몫의 분필은 투명 레진으로 코팅해 보존해 왔습니다. 작은 부적처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소중한 기억의 조각이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울던 날 그 분필을 쥐고 I'll try. 라고 말했던 걸요. 무대 뒤편에서 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창문 너머로 옅은 무지개가 보였어요. 그리고 제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는 오래전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 손에 쥐어주었던 작은 회중시계가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 뒷면에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된 시계 바늘이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텍사스의 오스틴. 여름 햇살이 벽돌 틈으로 비치던 세인트 매튜 교회 도서관. 저는 그때 갓 결혼한 새색시였어요. 남편을 따라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영어 교육 전공을 살려 작은 도서관에서 이민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죠. 주변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아서 수업은 항상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떠난 후였습니다. 도서관 구석, 창가 자리에 혼자 남아 책을 읽고 있는 소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발의 파란 눈, 약 10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아이였죠. Hello there. Are you waiting for someone?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발음 연습 교재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자신이 쓴 듯한 문장들이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I can't. 한 단어를 말하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더듬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노트를 보니 놀라울 정도로 문장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tea? 제가 건넨 말에 아이는 의외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귤 껍질을 말려 만든 차를 타서 건네줬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향기가 퍼지자 아이의 긴장감이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I'm Joseph. Joseph Garland.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조셉은 제가 가르치던 반에 속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저 혼자 도서관에 와서 발음 연습을 하는 아이였죠. 부모님은 바쁜 학자였고 도서관 근처에 살았답니다. 그날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저는 조셉과 따로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그저 책을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조셉은 들을 때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가끔 노트에 문장을 적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 밖에서 동년배 아이들이 조셉을 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조롱에 조셉은 책상에 고개를 묻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아이들에게 뛰어나가 뭐라 하기보다 조셉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Joseph, do you know why they laugh? Because I can't talk. No,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listen.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분필이 몇 개 있었어요. 내가 대학교 첫 수업에서 썼던 분필이야. 너무 긴장해서 손에 쥐고 있었지. 그 아이에게 줘도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분필 하나를 깎아 조셉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었지요. Believe in your voice. 조셉은 그 분필을 끝없이 만지작거렸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I want to speak, even if they don't listen.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까요? 조셉은 점점 더 많은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면 함께 축하하자고요. 하지만 세상은 늘 잔인하게 흘러가기 마련이었습니다. 1976년 겨울, 한국에서 급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남겨진 여동생이 울면서 빨리 돌아오라 했지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먼저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막 박사과정에 들어갔고 연구가 한창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수업날 도서관에서 조셉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Will you come back? I'll try, Joseph. I promise I'll try.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빨간 분필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위에는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지요. Believe in your voice. 한국에 돌아온 후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른쪽이 마비된 채 병상에 누워 계셨고 간병과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동생은 대학생이었고 그 학비도 감당해야 했지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미국에서 더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며 그가 사놓은 작은 선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생일을 위해 준비해둔 오래된 회중시계였어요. 뒷면에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머무는 동안 조셉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의 가족은 이미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알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의 모든 꿈과 희망을 접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병든 아버지와 어린 여동생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꿈도 접어야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임시영어 교사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마지막 교단이었지요.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결국 학교 청소부로 일자리를 옮겼어요. 급여는 적었지만 병간호를 하며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15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여동생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해 결혼했지요. 저는 그대로 청소부로 남았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제 삶이 되어버렸으니까요. 1994년 서울 초등학교에 청소부로 들어왔을 때 이상하게도 그곳이 제가 마지막으로 교사로 일했던 그 학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지요. 그리고 저는 굳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복도를 닫고 창문을 닫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가끔, 아주 가끔, 무거운 걸레를 짜내며 텍사스의 따뜻한 도서관과 금발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Believe in your voice. 그 말은 이제 조셉이 아닌 제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목소리를 잃은 지 오래였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오늘 드디어 그 목소리를 다시 찾을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쌍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교사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맨 앞줄에 앉은 교육청 관계자들의 차가운 표정까지. 무대 저편에서 김보연 부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자신 있으신 거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확연한 불안과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하버드 총장님이에요. 실수 하나라도 하면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 대답에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대 저편에서 조셉 갈랜드가 교장 선생님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눈길이 잠시 저를 스쳤고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날 알아볼까? 47년이 지났는데.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세계적인 교육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신 조셉 갈랜드 박사를 모시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조셉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흰 머리카락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기억하던 그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Thank you for the warm welcome. 조셉의 첫 문장이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말더듬 증상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무대 아래에서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교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고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조셉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고 저는 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했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러던 중 갑자기 강당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히 무대 뒤로 사라졌다가 돌아와 조셉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조셉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에 다시 말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pologize, but I've just been informed of an urgent matter. 그 말에 저는 즉시 통역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방금 알려받았습니다. 교장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학생 여러분, 선생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방금 전 교육부 장관님이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당은 순간 술렁였고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이 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교육부 장관님이 오셨어요.
장관님도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제 통역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조셉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Please stay. I'd like you to continue.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교장과 장관이 무대 위로 올라왔고 장관은 유창한 영어로 조셉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곤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셉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작은 빨간색 분필 조각이었습니다. This small piece of chalk was given to me by my first real teacher when I was a stuttering boy afraid to speak. 이 작은 분필 조각은 제가 말더듬이 소년이었을 때 제 첫 진정한 선생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분필 조각에 고정되었습니다. 조셉은 이어서 말했어요. Education is not just about knowledge. It's about courage to speak up, even when your voice shakes. 교육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말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것이지요. 그때 조셉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깨달음이 어렸어요. May I ask your name? 조셉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팠어요. 정경자입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강당 안에서는 선명하게 울렸어요. 조셉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서렸어요. 갑자기 그의 영어에서는 오래전 그 소년의 더듬거림이 살짝 비쳐나왔습니다. Mrs. Jung? Kyangja Jung?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47년이 지난 후에도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조셉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바랜 빨간 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텍사스의 작은 도서관에서 그에게 건넸던 바로 그 분필이었지요. Believe in your voice. 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You kept it all these years?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셉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It has been my talisman, my source of courage.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가 손에 든 분필은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고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시골 교회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옆에 어린 조셉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다른 아이들도 몇 명 보였어요. 1975년 여름 마지막 수업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You were my first real teacher. 조셉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I've been looking for you for years.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셉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고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47년 만에 포옹이 이루어졌지요. I never forgot you, Mrs. Jung. Your words, they saved me. 조셉의 속삭임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조셉, 넌 항상 특별했어. 내 목소리가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거라고 믿었단다.
우리의 포옹은 오래 지속되었고 갑자기 누군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교사들도 심지어 김 부장까지도 말이지요. 조셉은 천천히 저에게서 떨어져 단상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제는 더 이상 준비된 연설이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시작했어요. 47 years ago, I was a stuttering boy, afraid of my own voice. But one person believed in me when no one else did. 47년 전 저는 말을 더듬는 소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두려웠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조셉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That person was Mrs. Jung Kyung-ja, who I just discovered has been working as a janitor in this very school. Today, by some miracle, I found her again. 그분이 바로 정경자 선생님입니다. 제가 방금 알게 된 바로는 이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기적처럼 그분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선생님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부장의 얼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Mrs. Jung taught me that our voices matter, even when they shake. She taught me that courage isn't about being fearless, it's about speaking up despite the fear. 정 선생님은 제게 떨리는 목소리일지라도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지요.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경자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이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셨다니요. 장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조셉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Minister Park, if you truly want to honor Mrs. Jung, I have a suggestion. 장관이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조셉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Mrs. Jung is not just a janitor. She is an educator. A brilliant one. Let her teach again. 조셉의 말에 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는 김 부장에게서 미리 들었거나 강당으로 들어오기 전 복도에서 청소복 차림의 그녀를 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또는 오래전 하버드의 동창회 소식지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 생계를 위해 청소부로 일한다고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정 선생님한테 영어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조셉은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Mrs. Jung, I owe you everything. You believed in me when I couldn't believe in myself. And now I want to believe in you. 정 선생님, 제가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저를 믿어주셨죠. 이제 저는 선생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명예교수 배지가 있었어요. At Harvard, we have this tradition of giving honorary titles to educators who've changed lives. Mrs. Jung, I think you deserve this more than anyone I've ever met. 우리 학교에서는 특별한 기여를 한 교육자들에게 명예직함을 드립니다. 정 선생님도 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셉은 저에게 다가와 브로치를 달아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경자 선생님, 저희도 몰랐습니다. 선생님의 과거와 능력을. 앞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면 어떨까요? 강당 안에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셉은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Young friends, remember this moment. The person you pass in the hallway. The one you might not even notice that they could be the most extraordinary teacher of your life. 어린 친구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특별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5월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보건실 앞 복도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닦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지금 2학년 3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지요.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밝은 인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쪽 가슴에는 조셉이 준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특별 재임용 절차를 통해 제가 정식 영어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학교는 제게 작은 교무실 자리도 마련해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복도의 청소부가 아니라 하버드 총장의 스승이자 믿음의 선생님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지요. 복도 밖에서 지영 선생님이 지나가며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영 선생님은 이제 제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일 먼저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하버드 대학교는 언제 가세요? 민호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조셉의 초청으로 하버드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갈 예정이란다. 그곳에서 특별 강연도 하게 될 것 같아.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그 시계는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시간도 새롭게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요. 교무실 문이 열리고 김보연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정 선생님, 잠시 괜찮으실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제 앞에 앉았어요. 사실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그동안 선생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김 부장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이건 12년 전 학교 개교 30주년 행사 때 찍은 사진이에요. 선생님도 여기 계시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정에서 모든 직원이 모여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맨 뒷줄 구석에 저는 청소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던 그때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제 삶의 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잊혀지고 지워진 시간들 하지만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뒤 저는 마지막으로 보건실 앞 복도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12년 동안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청소하던 곳이었지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복도 타일 위에 따스한 빗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빨간 분필 조각을 꺼냈습니다. 조셉과 제가 나눴던 그 분필 조각들이었어요.
이제 그것들은 다시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조셉이 제게 돌려준 그의 조각과 제가 간직해온 조각이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케이스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두 목소리의 만남 정경자 조셉 갈랜드.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건실 앞 작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가 매일 걸레질하던 공간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특별한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교장 선생님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정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학교 창고를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액자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5년 이 학교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맨 앞줄 중앙에 저는 젊은 영어 교사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첫 영어 교사가 선생님이셨군요. 교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잠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청소부로 자리를 옮겼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앞으로는 이 사진을 학교 현관에 걸어두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이자 중요한 교훈이니까요. 학교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교실에 들러 창문을 닫으려는데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 선생님,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으로 떨리지 않고 말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말이 없던 그 아이가 오늘 처음으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었지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해냈던 그 용기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문을 닫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들을 가치가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가끔은 그것을 믿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죠. 교정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물든 하늘은 마치 텍사스의 그 교회 도서관 창으로 보았던 하늘과 같았어요. 4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스함은 변함없이 제 마음을 감싸안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회중시계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구가 떠올랐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임을. 청소부였던 그 시간들도 교사였던 그 순간들도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걸레를 들고 있지 않은 제 손에는 이제 책과 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목소리를 되찾았다는 것. Believe in your voice. 자신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이제 저는 그 말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으니까요.